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일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네, 수시 원서 접수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시에 집중해서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 과목만 집중해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시에서는 수능 성적이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또 다른 전략이 또 필요하겠죠. 수시와 정시, 어디에 집중할지에 따라 수능 전략도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대학 입시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 수시는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합격률이 그렇게 높은 전형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끝까지 수능에 대한 대비를 절대로 놓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 맞춤 수시 전략에서부터 수능 전략까지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 상담을 함께해 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태영 선생님께 질문 드릴게요. 지난주에 9월 모의고사를 치른 학생들 가채점을 한 이후에 이 수시 전략 수정에 들어간 경우도 많을 텐데요. 9월 모의고사 결과에 따라서 수시 전략을 수립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예, 그 9월 모의 평가를 보고 학생들이 이제 많이 전략을 수정할 텐데요. 일단 네. 확인해야 될 거는 정시에서 지금 대략적으로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자신의 지금 9월 모의평가 성적을 통해서 정시 지원 가능성을 확인해야 되겠고요. 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원은 기본적으로 정시에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근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고요. 최소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까지 지원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9월 모의평가에서 많이 출렁이면서 불안정한 상태를 보여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안정 지원을 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안정 지원도 고려해라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조민정 선생님, 수능이 이제 70일, 한 2달 조금 남은 것 같은데요. 이제 수능에 이제 실전 감각이 좀 많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수능 이렇게 좀 대비해라 좋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어쨌든 3년을 준비해서 그날 하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선 컨디션 조절을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의고사를 치를 때도 뭐 1교시 국어부터 사탐까지 가급적 수능 보는 날에 스케줄에 맞게끔 공부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마음이 바쁘다 보면 문제를 대충 풀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 답을 끝까지 내지 않고 넘어갈 때 그때 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크거든요. 네. 사실 수능을 잘 본다는 건 실수를 줄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마지막까지 푸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시험을 보다가 막히는 문제가 사실은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럴 때 과감하게 그 문제를 넘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훈련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실전처럼 연습을 해야 되고 또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는 안 되고 마지막까지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현재 고3 학생들을 위한 방송 수시 상담은 마감됐고요. 이후로는 예비 수험생인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시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수시 상담은 실제 입시에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수시 지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중등 사회계열 교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19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6.2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토론, 사회, 교사입니다. 희망대학은 인하대 교육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동국대 교육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중 두드림 전형, 상명대 교육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중 상명인재 전형과 또 복수 지원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 중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회계열 중등학교 교사를 꿈꾸는 3학년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학생이 직접 전화 주셨는데 9월 모의고사 가채점은 해봤어요? 이게 성적이 기대한 만큼 나왔나요? 그 웃음은 뭐죠? 그 9월이 정말 9월 특히 국어에서 정말 예상치 못하게 나와서 네, 많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들 국어가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니까요. 네, 오늘 상담은 윤태영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지금 참 솔직한 얘기를 제가 뭔가 대박이라는 소리 하려다가 다 멈춘 것 같아요. 예,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오늘 핵심 포인트 짚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은요, 중등 사회계열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이고요. 네. 학교 생활을 보면 아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학생부 교과 성적도 우수하게 받았습니다. 또한 비교과 측면에서 보면요, 토론이라든지 봉사 부분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적극 참여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러한 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네. 자, 그럼 윤태영 선생님이 제안해 주신 수시 2등 카드 6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수시 2등 카드입니다. 학생부 교과 석장, 학생부 종합 석장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학생에게 학생부 중심의 전형, 교과와 종합으로 이제 고르게 나눠주셨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일단 먼저 좀 질문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 학생의 질문 해볼게요. 학생이 사회계열 교사를 희망한다라고 했는데요. 혹시 왜 교육학과를 지원했는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사실 교육학과를 목표로 한 것은 물론 그 교육학과를 진학하고 복수 전공을 통해 교직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 교육 자체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공부를 해보고 싶었고 1학년 진로희망의 커리어 컨설턴트라는 그 진로희망도 해보고 싶었고 또는 진로 상담사 이런 직업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와 관련된 학과인 교육학과를 나와서 좀 더 진로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싶은 마음에 교육학과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생활기록부에 드러난 거에 비해서는 나름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평가를 좀 해보면요. 왜 제가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이제 추천을 드렸냐 하면요. 일단 수능 성적이 본인도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반면에 학생부 교과 성적은 매우 우수한 편이고요. 또한 비교과는 아까 제가 토론이나 봉사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그거 외에도 우수한 측면들을 보여줘서 경쟁력을 가질만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이 희망하는 수준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지원할 것을 추천드린다는 의미에서 종합전형 3개 일단 드렸고요. 그렇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정시까지 가기에는 조금 위험도가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서 무조건 합격을 해야 되겠고 수시에서 합격한다는 차원에서 안정 지원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했으면 해서 그걸 추천을 드렸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단순하게 이제 어떤 특정한 부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아주 안정으로 쓸 수 있는 내가 정시에서는 경쟁력을 좀 부족하니까 어떤 경우라도 웬만하면 붙을 수 있는 아주 안정적인 부분, 최저학력 기준도 적용하지 않는 대학을 하나 썼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우리 학생이 보여주는 최소한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조금 더 도전적으로 쓰는 교과 전형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학생이 그 사회교사를 지금 꿈꾼다고 했는데 사회교육이 아니라 교육학과예요. 조민정 선생님. 교육학과로 지원할 경우에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 고려해야 될 부분들 뭐가 있을까요? 이 교육학과가 어느 단과대에 개설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제 사범대 안에 교육학과가 있는 경우는 교사가 되는데 큰 문제가 없고요. 인문대에 교육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 중에는 국민대처럼 예를 들어서 교육학과 안에는 윤리 도덕 연계 과정이 있으면서 타과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국문과 학생이 교직 이수를 받아서
교사 자격증을 받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대학이 있는 반면 세종대 같은 경우는 교육학과가 인문대 안에 있지만 사실 교사 자격증이 발급되는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단순히 그냥 교직 과목을 이수했다라는 것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나중에 대학원을 교육대학원으로 가서 다시 자격증을 따게 되거나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학과를 선택하실 때 꼭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대학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우리 학생 모의고사 성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모의평가 가채점 점수가요. 통해서 예상 등급을 살펴보면요. 국어는 4등급이고요. 수학 나영은 8등급, 영어는 9등급, 한국사는 3등급이고요. 생활과 윤리가 2등급, 윤리와 사상 6등급으로요. 평균은 6.25등급입니다. 6월 모의고사 비교를 해보면요. 국어는 5에서 4등급으로 상승을 했고요. 국어 나영은 5에서 8, 영어는 6에서 9로 하락을 했습니다. 6월까지 우리 학생이 보여줬던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요. 국어, 수학, 영어 대체로 좀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5등급, 6등급 정도 보여줬는데요. 반면에 이제 탐구 영역에서는 4월 같은 경우 6월엔 조금 저조했는데 4월에는 두 개 다 모두 2등급을 보일 정도로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시에서의 경쟁력을 가질 정도는 아니라고 저도 판단을 했는데 아마 학생 스스로도 그걸 판단을 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에 초점을 맞추고 국어와 생활과 윤리에 좀 집중해서 공부한 듯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 결과 9월에서 국어가 4등급이 이제 걸칠 것으로 보이고요. 4등급 정도일 거로 보이고요. 생활윤리는 2등급으로 예상이 돼서 학생이 희망하는 상명대의 최저학력 기준인 2개 합 6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 목요일 9월 모의고사 지금 확인해 보니까 우리 학생이 지금 수능 최저 충족이 좀 시급한 편이고 예. 지금 방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한 과목 정도로 예. 이제 맞춰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또 2과목 보는 학교들도 많이 있잖아요. 탐구를. 그럴 경우에 이제 수능까지 우리 학생이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될까요? 예, 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남은 기간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저는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뭐 2개도 있는데요. 학생이 희망하는 교육학과 쪽이나 이런 쪽을 감안했었을 때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들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탐구를 반영하는 경우에 합격 가능성이 있는 대학들은 탐구를 한 개 영역만 반영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국어와 생활과 윤리에 좀 집중해서 2개 영역 등급 합 6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국어가 조금 불안정해요. 국어가 4등급이긴 하지만 좀 안정적인 4등급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반면에 이제 생활과 윤리는 좀 높은 성적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국어도 뭐 유지를 해서 좀 더 높은 성적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1등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생활과 윤리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안정적으로 6 정도는 확보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끝까지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능 최저 충족을 위해서 국어와 생활과 윤리에 좀 집중을 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우리 학생 교과 성적 좋은 과목서부터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평균 내신 등급을 좋은 과목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좋았던 과목이요. 사회였습니다. 사회가 1.76등급이고요. 영어가 2.13등급, 국어가 2.33, 수학이 2.8등급으로요. 평균 2.19로 좋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주요 교과, 주요 과목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3에서 2로 올라간 다음에 유지를 했고요. 수학은 3에서 2로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3을 유지를 했습니다. 영어는 3에서 2로 올라갔다가 3으로 다시 떨어졌지만 3학년 1학기 1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학년 1학기까지 국수영사 내신 평균 등급이 2.19등급으로 아주 좋은 성적이고요. 학기별 성적 추이를 보더라도요. 3.0, 2.12, 1.82, 2.23, 1.91로요. 2학년 2학기를 제외하면 나머지 학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학이 좀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보여줬지만요. 반면에 자신이 희망하는 전공과 관련된 사회교과에서는요. 경쟁력 있는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적으로 보이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일정 수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성적입니다. 네. 예.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윤태영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맑음은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이고요. 구름은 자율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입니다. 예, 우리 학생이 보니까
대학이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 좀 맑음으로 평가가 됐네요. 예, 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화면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좀 긍정적으로 좀 보였던 부분은요, 수상이라든지 동아리, 독서 부분입니다. 먼저 수상 경력을 살펴보면요, 총 21건으로 아주 많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일정 수준 이상 많은 수상을 보여줬고요. 특히 희망 전공 관련해서 사회교과 학년 우수상이 있었고요. 또한 학생이 능력을 보여주고 인성을 보여주는 부분까지도 수상을 좀 이렇게 다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동아리 활동은 토론 동아리, 봉사 동아리에 꾸준히 참여를 했고요. 단순히 참여한 모습만 보인 게 아니라 본인이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한 모습을 보여줬고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독서 활동의 경우에는요, 1학년 때 8권, 2학년 14권, 3학년 때 3권으로 총 25권으로 좀 많지는 않은데요. 좀 내용들이 좀 괜찮습니다. 1학년 때 자기개발서 중심으로 봤었다라면 2학년 때는 이제 사회 관련 서적으로 자기 전공을 희망하는 것들을 좀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3학년 때는 이제 교육 관련 독서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희망 전공을 이제 차분히 알아가는 모습들을 잘 드러내줘서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율봉사 진로 활동은 좀 보통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도 이제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들은 있습니다. 자율활동은요, 학교나 학급 행사 중심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학교에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중심으로 기록되어서 드러나진 않지만 소재를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요,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녹여낼 만한 소재들이 이제 곧잘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봉사활동도요. 교내 봉사활동 외에 교외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는데요. 주로 이제 캠페인이나 환경 정화 활동인데요. 그냥 그것만 봐서는 제가 의미 부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학생이 그 부분에서 의미 부여할 수가 있다라면 지속적으로 이어온 활동이기 때문에 분명히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진로 활동은요, 학생부 상향에서는 뭐 자율활동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이런 행사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학생이 진로 활동에만 기록된 것 외에 다른 활동을 통해 가지고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회계열 교사를 희망하는데 사회교육과가 아닌 뭐 교육학과를 지원하는 거에 대한 설명들을 좀 잘 해준다라면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만한 비교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윤태현 선생님,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 중에 가장 주목할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서 주목할 만한 대학을 화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요, 1지망으로 인하대 교육학과고요. 2지망 동국대 교육학과, 3지망으로 상명대 교육학과인데요.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 상명대 교육학과를 진단해 봤습니다. 네. 예, 상명대 교육학과 상명인재 전형을 지금 추천해 주신 것 같은데요. 뭐 간단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뭐 세 대학을 뭐 다 지원할 수 있는 범위라고는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합격 가능성 측면을 본다라면 조금 더 상명대가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상명대가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사범대가 있어서 국어교육, 영어교육, 교육학과 등은 있는데요. 사회교육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좀 알면서 우리가 지원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본인이 사회계열 교사를 희망한다라면, 뭐 사회교육과가 있는 인하대에 사회교육과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는, 뭐 교직이수나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다른 대학을, 뭐 동국대라든지 다른 대학을 지원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상명대는 합격 가능성 측면에서 제가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선생님이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 해주신 상명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예,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명대 교육학과입니다. 상명인재전형. 모집인은 8명이고요. 2년간 경쟁률이요. 2015학년도에 7명 모집에 115명이 지원을 해서 16.4대 1. 네, 2016학년도에 좀 경쟁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7명 모집에 208명이 지원을 해서 29.7대 1의 좀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요. 전형 방법은 일반적인 전형 방법인 1단계 서류 100에 2단계 면접이 들어가는데 면접이 50%로 반영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제출 서류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그걸 통해서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를 하게 되고요. 뭐 아시다시피 종합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1단계를 통과하게 되면 2단계에서 면접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개별 면접을 진행합니다. 뭐 서류 평가와 동일하게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을 면접위원 3인이 수험생 1명을 대상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요. 대학이 제공한 합격자 평균 성적을 보게 되면요, 3.3등급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충분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성적에서 불리함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서류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요소들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학생이 조금 불안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하지 않고요.
특히 이제 2단계에서 면접 반영 비율이 높은데요. 우리 학생이 토론 동아리 등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연습이 잘 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고요. 전공 적합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한다 해서 도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도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이번엔 이제 조민정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교육학과. 근데 교육학과에서는 교육심리라든가 교육행정, 뭐 교육사 이런 거를 배우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교육적인 사범대 쪽이라는 성격보다는 교육의 학문적인 성격이 강한데 네. 우리 학생처럼 지금 사회교육을 하겠다 이러면 대학에서 혹시 싫어하지는 네.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대학마다 입장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대학에 그 사회교육과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과를 가지 왜 여기 왔느냐라는 네. 질문을 꼭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지원을 했을 때에는 교육학과라 그래서 교육에 대한 것만 공부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예를 들어서 학과에서 배웠던 그런 학문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게 사실은 사회교육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분야에도 접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육의 최종적인 목적이 사회교사다라는 그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학문을 공부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취득할 수 있고 그것을 학교에 가서 제가 사회라는 과목을 통해서 녹여내겠다라는 그런 표현들로 좀 승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윤태영 선생님, 예.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의 추천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화면 네.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도 희망했던 학교입니다. 상명대학교 교육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인데요. 모집 인원은 5명이고요. 2년간 경쟁률이 높진 않았습니다. 2015학년도에 8.3대 1, 3명 모집에 25명 지원했고요. 2016학년도에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서요. 5명 모집에 23명이 지원해서 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100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고요. 교과 성적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교과 전 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학년별 반영 비율은 적용하지 않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탕구는 한 과목이고요. 중 2개 영역 등급합이 6 이내를 만족한다라면 우리가 합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6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요. 대학이 제공한 자료를 보게 되면 합격자 평균 성적이 2.5등급입니다. 충분히 우리 학생이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이 전년도 수준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좀 낮은 편이라는 점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우리 학생이 지금 충분하다라고 해서 그렇겠지만 가능성이 꽤 있는 편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라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추천 대학은 어떤 대학이 있을까요? 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다라면 상명대에 충분히 합격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네.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강남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대 교육학과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형입니다. 추천형과 면접형이 있는데요. 모집 인원은 3명입니다. 3명을 모집을 하고요. 2년간 경쟁률이요. 11명 모집을 각각 했었는데요. 2015학년도에 13.5대 1에서 2016학년도에 6.5대 1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여기도 전형 방법은 동일하게 학생부 교과 100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고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전 과목 반영하는 거와 학년별 반영 비율을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게 상명대와 같습니다. 중요한 요소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요. 최저 합격자의 평균 성적은 2.6등급이었고요. 최종적인 합격자는 3등급 때까지 평균이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 학생이 충분히 범위 내에 있는데요. 좀 변수라고 한다면 지난 해에는 11명이었는데요. 올해는 3명으로 인원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대신 교과 전형 면접형으로 7명을 동시에 뽑고 있기 때문에요. 추천형에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좀 불안한 요소가 있다라면 면접형에 가서도 우리 친구가 좋은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면접형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격 가능성이 꽤 상당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자,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상명대에 이어서 반영하지 않은 강남대까지 추천을 받아봤는데요. 우리 학생 잘 듣고 계신가요?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제가 사실 2학년 때 교내 독서 토론대에 참가를 했었는데요. 네. 제가 대회에서 주어진 도서를
정작 독후감을 남겨서 생기부에 있는 독서활동 사항 부분에 남기질 않았어요. 그리고 1, 2학년 때 독서 동아리 활동을 했을 때 읽은 책들이 여러 있었는데 제가 그 읽었었던 책들 중에서 여러 책들을 독후감을 써서 생기부 독서활동 사항 부분에 넣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시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들고 또 이런 거와 관련해서 면접관님이 질문을 하면 뭐라 답변해야 될지가 좀 고민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독서 활동 한 것 중에 예. 생기부에 기재를 하지 않은 부분이 혹시 감점 요인이 되지 않을까? 또 예. 어떻게 면접에 답을 해야 될까? 그게 궁금한 것 같아요. 기재하지 않은 부분은 그쪽에서는 모릅니다. 일단 사정관들은 그걸 알 수는 없고요. 네. 이제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 활동을 했는데 독서량이 좀 상대적으로 적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뭐 그 변명 차원에서 자소서에 이런 게 있는데 못 적었습니다 이렇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한 부분을 그냥 자신이 강점이 되게 많아요. 그 독서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요. 지금 독서도 양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좀 적은 편이지만 좀 내실 있게 한 독서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신감 있게 자소서에 자기의 강점을 드러내는 쪽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으셨는데 어땠어요? 제 생기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정말 필요했는데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 생기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세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